자, 백숙고 2학년 13번부터 16번 지문 오아시스 해설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13번부터 16번 지문도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내용 위주로 잘 파악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도 직관적으로 쉽습니다. For companies interested in delighting customers, 고객을 기쁘게 하는데 관심이 있는 기업들에게는 자, 그러니까 만족시킨다는 뜻이겠죠. Exceptional value and service become part of the overall company culture. 회사의 전반적인 전체의 문화에 있어서 중심이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가치와 서비스를 다른 회사들보다 더 압도적으로 넘사벽급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exceptional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출난이니까 extraordinary랑 같은 말이죠. extraordinary. 그래서 for example 예를 들면 year after year 매해마다 Pazzano라는 회사가 ranks at or near the top 1위 아니면 1위 주변 1, 2, 3위 내로는 무조건 항상 든다라는 거죠. In terms of customer satisfaction 고객의 만족도라는 측면에서 자, hospitality는 환대, 접대란 뜻이고요. 이거를 숙박업으로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hospitality industry 하면 숙박업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호텔 예약하거나 할 때도 필요한 단어니까 외워주시고 The company's passion for satisfying customers is summed up. sum up은 요약하다잖아요. 그러니까 딱 능축돼서 요약돼 있다라는 거죠. 자, 스위치 유의하시고 그래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 이 회사의 열정이 딱 자기네 회사의 이 신조에 녹아들어 있는데 딱 요약 잘 돼 있는데 which 그래서 이 신조가 뭐를 약속하냐면 계속적용법 promises that 접속사 that its luxury hotels will deliver a truly memorable experience. 틀림없이 진정으로 기억에 남을 만한 아주 멋진 경험을 선사한다는 점을 신조로 삼고 있는데 여기에 고객 만족도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Although a customer-centered firm, 근데 비록 고객 중심인 고객이 seeks to deliver high customer satisfaction relative to competitors, 경쟁자와 비교해서 봤을 때 더 높은, 훨씬 높은 고객 만족도를 전달하고자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It does not attempt to maximize customer satisfaction. 자, 여기 빈칸 추론 포인트로도 좋고요. 그거 잘 보시면 되게 역설적이죠. 고객 중심이라고 하면서 정작 고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하지 않는다라는 이 역설적인 말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한번 뒤를 보겠습니다. A company can also increase customer satisfaction. 그래서 회사는 여기 잘 보시면 a company라고 해서 그냥 부정관사 어만 썼거든요. 그러니까 고객 중심의 회사가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회사라고 해석을 하셔야겠죠. 그냥 의뢰 회사라면 무릇 회사는 고객의 만족도를 항상 올리려고 하겠죠. 근데 뭐에 의해서 가격을 낮추거나 서비스의 질을 올리거나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방식으로 고객 만족도를 올린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두 개는 다 결국 뭐를 일으킨다? 더 낮은 수익성을 야기한다 라고 돼 있으니까 야기하다 한 번 더 공부합시다. bring about으로 대체할 수 있죠.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진다, 악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the purpose of marketing is to generate.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의 목적은 결국 뭐냐면 고객의 가치를 수익성 있게 만들어내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도 빈칸 추론 포인트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만족도는 항상 어떻게 한다? 수익성을 내면서, 수익을 내면서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this requires a very delicate balance. 매우 섬세한, 매우 미묘한 균형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the marketer must continue to generate. 그러니까 이거 마케팅하는 사람들 보라고 쓴 글인 거죠. more customer value and satisfaction. 고객 가치와 만족도를 만들어내는 걸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give away. 그냥 공짜로 그냥 줘버린다라는 거죠. the house, 집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의미 추론 문제 포인트였던 건데 자 그러면 집을 내준다라는 거니까 이건 뭐겠어요? 기업의 가치 창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 창출을 저버리면서까지 고객의 만족도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건 오히려 자가당착, 주객전도가 됐다. 그러니까 오히려 본질을 잃어버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회사는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기업은 이윤 창출이 목표여야 하니까 자 그거를 꼬집은 글인 거고요. 자 내용은 방금도 얘기했듯이 빈칸 추론 괜찮아 보이시죠? 그래서 내용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자 3단 구조 바로 정리할게요. 앞서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필기할 때 타이밍 넘어가면 재생 정제하고 꼭 꼼꼼하게 필기하세요. 잠깐 녹화 제대로 된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기업은 고객 만족도를 끌어올리려고 노력해야 하죠. 근데 하지만 문제는 뭐야? 고객 만족도를 끌어올리면 필연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윤 창출이라는 본질적 목표를 간과하고 고객 만족도를 이윤 창출이라는 본질적 목표를 간과하고 고객 만족도를 끌어올리면 안 된다. 끌어올려서는 안 된다. 결론. 서비스 기업은 이윤 창출을 위해서 고객 가치를 재고 끌어올린다. 재고 라는 걸,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자, 끌어올리다는 만족하다 형용사로 모르는 친구도 많은 것 같아서 컨텐트 좀 잡아줄게요. 만족하는 이란 뜻이고요. 컨텐트, 내용 말고. 자, 끌어올린다는 프로모트, 부스트 이런 거 쓰면 되니까 굳이 쓰지는 않을게요. 자, 끌어올리면 필연적으로 necessarily inevitably 수익성은 profitability 쓰면 되죠. 악화는 뭐 worsen 쓰면 돼요. 간과하다 overlook neglect 본질은 fundamental 창출 yield. 자, 요 정도 하고 14번 가겠습니다. 자, 14번 바로 넘어올게요. The future of work depends on two forces. 자, 일자리의 미래는, 우리 직업의 미래는 두 개의 힘에 의존하는데 A harmful substituting force, 하나는 해로운, 우리를 해치는 위협적인 대체하는 힘이고, 하나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보완적인, 우리를 도와주는 힘이다. 근데 many tales of a hero and a villain fighting each other for dominance. 우위를 위해, 지배를 하는 것을 위해 싸우고 있는 영웅과 빌런, 악당이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무슨 관계니까 배타적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exclusive라고 할 수 있겠죠. 그지?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 즉 이 일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즉 우리가 처한 이 일자리의 미래에서는 기술이 이 두 역할을 한꺼번에 simultaneous는 같은 말이죠. 한꺼번에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아는 선과 악의 느낌, 그러니까 무조건 악당, 무조건 천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둘을 다 같이 한대, 한꺼번에. 그래서 결국 콤마하고 분사 구문이죠.
displace는 내쫓다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을 내쫓고 그와 동시에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새로운 그 경제에서 그 어디엔가에 이 우리의 노력을 위한 수요를 올려준다. 그러니까 하나에서 일자리를 잃게 했으면 다른 하나에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일자리를 늘려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동시에 한다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기술 발전이 축복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재앙과 같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this interaction helps explain why past worries about automation. 우리가 옛날에 산업혁명 때 가졌던 이런 자동화에 대한 걱정이, 과거의 걱정이 왜 잘못됐는지를 설명을 해준대.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뭐라고 착각했다? 대체하는 힘이 뭔가 창출하는 힘보다 더 컸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our ancestors had predicted the wrong winner in that fight. 그래서 이 싸움에서 승자를 잘못 예측했었대요. 우리 예전에 조상들이. 그러니까 산업혁명 시대 때. 그래서 뭐 했냐면 콤마하고 underestimating이니까 분사구문이고요. 그래서 뭐를 과소평가했냐면 quite how powerful the complementing force would prove to be. 얼마나 이 상보적인 보완해주는 새로운 걸 만들어주는 힘이 강력한지 꽤 강력한지는 과소평가하고 그저 단순히 뭐 하게 됐다? 분사구문 투죠. 자, 주절보다 뒤에 있으니까 결과로 해석하세요. Ignoring that factor altogether. 아예 이 요인들을 다 싸그리 무시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일자리 대체할까봐 그 걱정에 오히려 너무 몰두해서 얘가 주는 긍정적인 가치마저도 우리가 다 묵과해버려서 그냥 기술 발전은 무조건 우리한테 안 좋은 거 이렇게 낙인 찍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잘못했다라고 misplaced라고 한 거예요. 자, it also helps to explain why. 그리고 이게 또한 뭐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냐? Economists have traditionally been dismissive of, be dismissive of, 뭐를 무시하다. dismiss랑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으로 경제학자들은 항상 이걸 무시해 왔어요. The idea of technological and employment. 기술적 실업, 기술 실업. 그러니까 기술로 인해서 실업한다라는 이런 내용을 경제학자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다루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기술로 인해서 실업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다루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기술로 인해서 일어나는 실업은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이 시스템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래서 there appear to be firm limits to the substituting force. 그래서 대체하는 힘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 보였대. 분명한. 자, 그러면은 firm 확고한이니까 분명한이니까 뭐 plain, obvious 이런 거 쓰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living, 콤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사구문 계속 나오네요. Living lots of tasks that could not be performed by machines. 그래서 기계에 의해서 수행할 수 없는 업무들이 있는데 그건 여전히 뒀다라는 거죠. 그리고 and a growing demand for human beings to do them instead. 그래서 인간들이 그것들을 대신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그런 수요가 계속 커진다. 그러니까 이런 수요도 남겨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남기고 이것도 남기고 이거 분사구문 아니야. 앞에 관사 있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일자리를 대체할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저걸 너무 크게 생각했지만 사실 일자리는 기술 혁신에 의해서 항상 늘 양적으로 계속 증가해 왔다라는 겁니다. 기술 혁신은 일자리를 대체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인류는 대부분 일자리를 대체하는 힘이 더 크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에 반해 기술 혁신은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보다 새롭게
만들어내는 수준이 더 크다라는 거죠. 자, 기술 혁신에 따른 일자리의 미래는 늘 대체되는 것보다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가 늘어나 늘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자, substitute나 replace 이런 건 다 있었으니까 창출은 아까도 얘기했죠? yield. 그리고 새로운, 완전 새로운 거니까 novel 쓰면 되고요. 그리고 착각한 거 뭐 illusion, confuse 이런 거 쓰면 되는데 뭐 어렵진 않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오히려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더 훨씬 컸다. 뭔가를 더 뛰어넘는다. override 같은 거 쓰면 되고. 알겠죠? 뭐를 뭔가 누르는 거니까 위에서. 늘어나서 늘 항상 긍정적이었다. 이거 뭐 근데 혁신은 innovation 쓰면 되고. 뭐 이 정도만 할게요. 증가시키다는 뭐 딱히 안 잡아야 위에서 다 잡은 걸로 하면 되겠네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자, all of the restaurants are using carefully chosen words to evoke vivid mental images of delicious food and rich desserts. 자, 이거 그러니까 잘 봐. 중간에 갑자기 흐름이 뒤집혀. 자, 모든 레스토랑은 다 신중하게 선택된 단어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둘 다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중복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긴 또 인오더 2라고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소에스토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건 언급만 하겠습니다. 자, 신중하게니까 심사숙고 deliberately. 생생한 정신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과 디저트를 in order to draw the potential customer to their particular establishment 자기네 특정 음식점으로 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establishment 같은 경우는 확립이라고 니네가 외웠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특히 여기 백마군가 있는 롯데리아는 꽤 오랫동안 저 그대로 고정된 자리에서 계속 장사를 해왔잖아요. 그렇게 고정된 장소에서 계속 장사하는 걸 establishment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해외여행 하실 때 많이 볼 테니까 알아두시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just like the restaurants, nature has its own dining establishments. 갑자기 난데없이 자연 얘기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자연계 얘기하는 거야. 자연계도 자기만의 음식점이 있다라는 건데 in a fashion은 방식이죠. 근데 그 방식이 similar to the restaurants financial dependence upon drawing in many customers. draw in, 자, 끌어들이다라는 거죠. 많은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의존을 여기에다가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식당이 재정적으로 의존한다는 건 그러니까 계속 먹고 살 수 있게 유지한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자연계의 생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를 많은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the restaurateurs 그래서 프랑스어인데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주인들이라는 뜻이죠. Of the natural world must also attract potential diners to sample. sample는 여기서 동사로 쓴 거야. 우리 샘플 견본이라고 하잖아. 잠깐 찍어 먹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공하는 음식들을 잠깐 맛볼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잠재적인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찍먹하고 맛있으면 계속 먹게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in a natural world there are no neon signs or flash words. 네온 사인, 그러니까 전광판도 없고요. 화려한 말들도 없어요. 끌어들일. which to market a potential meal to hungry animals. 배고픈 동물들에게 이렇게 광고를 할 수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썼는데 뒤에 to market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관계절에다가 to 보정사를 축약해서 쓴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they, 그러니까 you are restaurateurs라고 했으니까 they would market 원래 이런 식으로 절로 썼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to 부정사가 갖는 미래적인 시간성과 더해서
여기에다 축약해서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where로 하면은 말이 이상해지겠죠. 그러니까 where로 치환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where로 하게 되면 뒤를 이제 절로 다 풀어야겠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where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 형태에 익숙하게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이 볼 겁니다, 앞으로. 어쨌든 인간이 광고하는 것 같은 그런 수단은 없을 텐데 얘는 대체 그러면 어떻게 유인하는 걸까? These restaurants that I'm referring to are,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레스토랑들은, 자 여기서 전치사 to 꼭 써줘야 돼. refer to라고 해야 언급하다야. are, 자 주어는 restaurants니까 복수 처리하죠. The words flowers, 그러니까 식당이 꽃 얘기한 거고요. 꽃이 the potential guests are the host, a host of, 줄줄이 사탕할 때 우리 그 줄줄이. 그래서 organisms, 그러니까 여러 생명, 왜냐면 계속 오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지? 이게 쭉 줄 서 있는 게 호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재적인 고객들은 다 visit flowers to obtain nectar and other valuable resources, 그러니까 꿀 같은 거 얻고 다른 귀중한 자원을 얻기 위해서 꽃으로 온 이 줄줄이 사탕의 생명체들이 잠재적인 고객이다라는 거죠. So instead of using a written language or neon sign, 그래서 이런 광고판을 쓰는 것이 아니라 they advertise their offerings just as effectively using the language of smell. 자, using은 여기서 분사구문이죠. 콤마 없이 썼으니까 요거는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냄새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그만큼 효과적으로 자기들의 음식을 광고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분사구문 아주 파티였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서 바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꽃은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른 생명체와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다른 생명체들을 영양분 공급을 미끼로 지속적인 유인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특히 이러한 유인을 향기를 통해 한다라는 거죠. 꽃은 자신의 향기를 이용해 다른 생명체들을 불러 모아 공생을 통해 생존을 도모한다. 꼭 해야 된다. 필요로 한다. necessitate. 그 다음에 지속적인 유인을 한다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영양분 공급, nourishment. 배고픈 애들 밥 준다는 거니까 nourishment 쓰면 될 것 같고요. 향기는 뭐 scent, 냄새, scent 써도 되고, fragrance. 그래서 봄마다 이렇게 꽃이 냄새가 좋은가 싶습니다. 자, 공생은 coexistence. 하이픈은 뭐 안 써도 되고요. coexistence, 공생이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1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commitment, 약속은요, is the glue, 풀, 즉 접착제래요. holding together characteristically human forms of social life. 인간의 사회적인 삶의 형태, 특히 딱 이런 인간의 사회적인 삶의 형태를 다 같이 한데 묶는 그런 접착제 역할을 한다. 묶는 거니까 unite로 바꿔도 되겠죠. 근데 commitments make individuals' behavior predictable. 근데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만든대요.
뭐 했을 때 in the face of fluctuations in their desires and interests. 사람의 마음은 항상 요동치잖아요. 그러니까 변덕이 심하잖아, 인간은. 그러니까 그런 변동 속에서 불확실성을 해소를 해야 우리가 결속을 시킬 수 있을 거 아니야. 자꾸 바뀌면 얘가 자꾸 삐져나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thereby 그렇게 함으로써 야, 이것도 분사구문이죠. Facilitating the planning and coordination of joint actions involving multiple agents. 여러 행위자들을 포함시키는, 개입시키는 이런 공동의 행동을 조율하고 계획하고 조율하는 것을 촉진시켜 준다. 그러니까 joint는 다 같이 하는 거니까 communal 뭐 이런 단어를 써도 되겠죠. 아니면 collective 집단적. 자, 그러니까 혼자 하는 행동이 아니라 다 같이 하는 행동의 이런 계획과 조율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약속이. Moreover, 게다가 commitments make people willing to perform actions. 사람들이 기꺼이 행동을 하도록 해준대요. willing의 반대말은 reluctant고요. make는 타동사로 써서 이제 목적어, 목적격 보어, 형용사 쓴 거죠. 그래서 게다가 약속이 사람들이 기꺼이 행동을 수행하도록 해준대요. That they would not otherwise perform.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을. 자, would랑 otherwise랑 묶였죠. 자, 가정법이에요. otherwise 가정법.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이면 뭐 하지 않았으면 약속을 만약에 하지 않았으면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약속 안 했으면 어차피 해주지 않았을 행동을 할 수 있게 그것도 기꺼이 하도록 만드는 게 약속이라는 거죠. 그럼 for example, 예를 들어 a taxi driver picks up his clients and transports them to their desired destination. 승객을 태워서 승객이 원하는 장소에 데려다 준대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They are committed. 이들은 약속이 된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they, 요 둘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약속이 된 관계다라고 해서 be committed to를 쓴 거고요. 이 to는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전치사의 목적으로 동명사를 써야 됩니다. Are committed to paying him afterwards for their service. 왜냐면 이 고객들은 뭐 하도록 그에게 그 뒤에 서비스가 끝나고 나서 이 서비스에 대한 돈을 지불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construction worker, 건설 노동자는 performs a job every day. 맨날 와서 출근해서 일을 한대요. 왜냐면 그녀의 고용주가 has made it credible. 믿을 수 있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신빙성이 있어야 돼요. 믿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reliable.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뭐 하는 믿을 수 있는 약속? To pay her at the end of the month. 그러니까 월급 준다는 뜻이죠. 그러한 형용사로 쓰였고요.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indeed 실제로 the taxi driver and the construction worker 이 두 사례의 이 두 직업은 이 두 사람은 are willing to accept money as payment. 오직 그 보수로서 돈을 받고자 할 거래. 오직 뭐 할 때만 only because a network of other agents is committed. 자, 이것도 스위치 유의하시고요. 네트워크가 주어예요. 자, 이것도 전치사의 목적으로 ing 쓰셔야 되고요. To take in various measures. 자, measure를 지금 셀 수 있는 명사, 가산명사로 했죠. 그러면은 조치, 수단, 방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방책, 조치를 취하는데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다른 행위자들. 그러니까 이 두 그룹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행위자들의 네트워크에 의해서 이게 기꺼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양한 조치를 취해서 뭐 한다? currency는 여기 통화란 뜻이야. 우리 달러, 옌, 원 이런 거 그건 통화, currency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통화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방책을 취하는데 약속이 되어 있다. 그럴 때에만 돈을 보상으로 받는다라는 거죠. 자, in question은 지금 관사 안 붙었죠? 그러면은 추상적인 행동으로서 여기에 해당되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해당되는? 이 지금 이 거래, 이 약속에 해당되는 통화를 유지시켜주는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약속이 돼 있으니까 이걸 기꺼이 받는다. 예를 들면 인간의 가장 혁신적인 발명품은 전 개인적으로 화폐라고 생각하는데 돈.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도 잘 생각하면 특히 화폐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그냥 종이 쪼가리인데 우린 거기에다 무형의 가치를 투영시켜서 그거를 통해 거래를 할 수 있는 매개체로 좀 활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주는 기관이 바로 중앙은행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중앙은행 같은 경우 그렇게 좀 여기 중앙은행을 해놨잖아. 그러니까 돈을 발행하면서 이 발행되는 돈에 있어서의 가치를 정해주고 그 가치를 모두가 다 따르도록 사회적인 제도를 확립한 거잖아요. 자, 근데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소위 기축통화니 뭐 달러 패권이니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사람들이 그 가치에 대해서 믿어야 되거든. 그래서 달러가 전 세계 통화 패권을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래는 다 달러로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처럼 만약에 통화에 대한 믿음을 네트워크로 구축해 놓지 않으면 그럼 누가 돈 받고 일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특히 좀 경제가 망가진 나라들 거기는 대부분 돈을 안 받고 다른 걸로 받는다. 뭐 금이나 미국 달러로 주세요라고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서의 믿음을 통한 거래, 계약,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다른 사람들의 계약과 약속이 뒷받침이 되어서 서로 상호작용해야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 내 약속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social objects and institutions such as jobs, money, government, scientific collaborations, and marriage depend for 얘가 주어니까 복수 처리한 거죠. Their origin and stability upon the credibility of commitments. 그래서 이 약속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시작과 그 다음에 안정성에 의존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직업도 그렇고 특히 돈, 정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망가지니까 결국 저기 뭐야 신라가 망하고 후삼국대에서 고려가 된 거고 그리고 고려도 그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어서 결국 조선이 된 거고 그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어서 결국 대한제국 됐다 일제강점기 됐다 지금 대한민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언젠가 만약에 그런 신뢰를 잃으면 또 새로운 나라로 탈바꿈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회 제도, 사회적인 이런 삶의 존속을 위해서는 약속이 핵심이고 그 약속에 있어서의 신뢰가 핵심이다. 인간은 사회가 없으면 존속할 수 없는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지금 그 얘기한 겁니다. 그나마 지금 요 16번 지문이 그나마 조금 지문의 내용이 좀 심오한데 어쨌든 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범위에서의 내용이니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면 사회제도가 존속하려면 인간의 행동이 야기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상호 간의 약속을 통해 인간의 행동을 예측 범위 내에서 억제시킨다는 거죠. 게다가 여러 사회제도는 다양한 상호 간 약속의 네트워크가 맞물려 유지된다는 거죠. 사회제도의 존속은 인간의 행동을 신뢰성 바탕에 상호 간 약속을 통하여 유지해 왔다. persevere 그 다음에 relieve, alleviate 그 다음에
mitigate. 다음에 상호, mutual. 억제, inhibit. 규제하다, regulate. 맞물린다, intertwined. reliability. sustain은 있었지 참. 자, 요 정도만 잡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16번 질문까지 해서 시즌 2의 내용을 다 살펴봤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9번부터 16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수업 내용 내내 제가 다 어법에 대한 강조는 뭐 있어야 하겠는데 딱히 없으니까 뭐 오늘 해본 것도 분사 구문밖에 기억이 안 나는 정도로 어법 포인트가 없었으니까 내용 위주로 좀 공부를 많이 하시고요. 특히 유반이어 잡아준 것들 되게 중요한 것들 많이 잡아줬으니까 단어 꼭 복습을 통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번부터 16번 질문까지 내용들 잘 숙지하시고 이해가 안 되거나 한 게 있으면 반드시 대면 강의 때 그리고 대면 질의를 통해서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학여행 잘 다녀오셨으니까 이제는 정신 잘 차리시고 밀린 공부들 있으면 반드시 해소를 하셔야 돼요. 벌써 2.5주까지 왔습니다. 자, 수고들 많았습니다. 필기 열심히 하시고 다음 수업 때 필기한 내용 다 확인하겠습니다.